그 피해자가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었죠. 뭐 기사화된 사항이니까 이미. 그래서 이제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어서 사실 누군지 파악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근데 이 아까 말한 그런 법적인 장치들이 이렇게 회사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는 그렇게 같이 피해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인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매했던 점이 이제 징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사안을 알고 있던 부서장이 이거를 사실상 약간 이제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리가 되게 지연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서장도 뭐 다 아시겠지만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피해자가 아니 그분은 내 얘기를 유일하게 들어준 분이고 내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준 거다. 근데 왜 그분을 징계하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 징계 수위가 많이 낮아진 거예요. 원래는 사실 그분도 꽤 중징계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피해자가 오히려 이제 그 부서장을 옹호해서 그래서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의 비밀 유지 요청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상부에 보고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 의무 사유가 충돌했던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징계에 관한 것인데 어쨌든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할 것이고 왜냐하면 회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징계 양정 측면에서 만약에 피해 근로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참작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회사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기준을 가진다면 그 양정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어쨌든 더 엄격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엄격한 징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회사의 결단이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벌방지 대책 관련해서 이 사안으로 인해서 회사가 내는 재벌방지 대책은 제가 보내드렸지만 뭐 원벌 처리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앵커에 대한 이렇게 뭐 해고와 그 사표 권고와 이제 그게 됐죠. 앵커 해촉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고충 처리함을 만들었는데 노조 사무실 옆에 물리적으로 고충 처리함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로 올라와서 종이로 적어서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도 원래 이제 특히 여성 쪽 담당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원이 계약직 직원이어갖고 담당자가 되자마자 한 달 뒤에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약직 그 비서분을 또 담당자로 바꿔놨는데 그분도 계약직이어서 결국에는 새로 직원을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새로 정규직 사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실상 공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공개 안 하고 있고 그냥 전화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직접 올라와서 적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화하는 것도 목소리가 드러나니까 본인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런 고충 처리 신고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데 저도 지부장님이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신고 접수함을 봤어요. 근데 그 나무 그 목각함이었는데 그거 누가 열어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신고 접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추후에 사건의 진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어쨌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그리고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으로 세밀하게 정해서 좀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경 위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MBC에서도 옛날에 우리 그 안희정 미투 사건 터진 이후에 한참 방송계에서 미투 사건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그 전에 한번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가 오히려 이번에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는데 MBC에서도 그 당시에 유명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사후 조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MBC는 저희 회사에 비교해서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사후 조치 같은 게? 네, 뭐 사건이 뭐 MBC뿐만 아니라 제가 그 성평등 위원장을 맡게 된 지 이제 딱 1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뭐 되게 많은 MBN처럼 밖으로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수많은 그 사건들이 벌어졌고 서포트를 했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기획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신 거는 이번에 시스템을 막 다 구축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신 거죠. 그래서 너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지 만드는 게 회사마다 역사와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제가 와서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MBC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MBC는 기본적으로는 인사팀이 잘 돼 있으면은 좀 문제 없죠. 이렇게 인사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돼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거기서 조사하고 딱 징계하고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다른 뭐 문제가 없을 텐데 MBC 시스템은 일단 인사팀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근데 그 방송국 같은 경우가 비정규직 아니면 뭐 협력업체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작가분이나 뭐 외부 뭐 그 출연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루트를 감사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하나 그 신고할 수 있는 이메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아무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도 다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 놓고 입간판처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루트가 있고 또 이렇게 사측 근데 회사 안에서 이게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그 노조에서 개입할 수 있게 성평등위원장이랑 몇 명 이렇게 노조에서 요구해서 조사나 이렇게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특별한 경우의 케이스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KBS 같은 경우는 성평등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조사는 센터에서 맡고 그 다음에 징계 조치는 또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근데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측이 너무 그동안 이렇게 했더니 징계 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예 로펌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건 조사부터 그 처리를 아예 로펌으로 이렇게 외주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이 있는데 그 결과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사람 처벌해 뭐 없애버려 약간 이렇다기보다는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징계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로펌에 맡겼을 때는 이게 그냥 사고치고 없어지고 사고치고 없어지고 이게 조직 문화의 개선이나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내부 토론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건 굉장히 단점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나무통 그 MBN이 내부의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부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시급성을 인식은 사측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엄벌을 처하겠다. 그 다음에 나무통. 약간 제가 이렇게 들은 거는 이건데, 이건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이상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건 그건데,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엄벌, 한 번 하면 아웃. 이게 과연 좋을까요? 약간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여기서 많이 알게 된 게, 사내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외부에 가서 소송을 해서 싸워서 돌아오십니다. 이게 그 절차를 그래서 정말 잘 따져야 되고 이 수위도 굉장히 잘 봐서 해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이거를 소송을 해서 돌아오시고 그랬을 때 피해자분들이 가장 무너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과하게 처벌 수위가 돼 있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또 부담스러우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피해자들마다 약간 원하시는 바도 다르고. 근데 궁극적인 거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든 성희롱이든 내가 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 조직에서 계속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건데 무조건 처벌 약간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안에서 해고되신 분하고 사표 내신 분도 다 소송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 있을까요? 만약에 소송을 해서 회사에 복귀하려고 그래. 회사에 복귀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절차적인 측면인 것이죠. 절차에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요즘에 좀 사회 인식이 많이 좀 개선된 면도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그렇게까지 돌아오실 가능성이 많지. 이게 제가 술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뭐
일단은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도 그분들이 만약에 복귀했을 때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좀 의견 좀 주시죠.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회사가 그런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 조사를 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데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에 이후에 이게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법적으로도 그게 크게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들이 그리고 노동조합이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행위자를 특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자만 특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단톡방이 문제됐다고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건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인지한 순간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까지 적발된 순간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판단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처분의 수위가 당연히 달라질 수는 있죠. 피해자의 의사가 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회사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엄격하게 대응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뭐 어느 수위로 동일하게 할지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식 절차와 약식 절차를 둘 다 정할 수는 있겠죠. 회사가 어떻게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할지가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일 것 같고 약식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근데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정식 절차 원해요 하면 바로 정식 절차로 전환하는 게 맞아요. 그거 맞고 근데 말씀하시는 취지가 근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냐는 그런 네네 있습니다. 약식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네, 다만 그 약식 절차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가 너무 정도가 지나친다고 한다면은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정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절차를 어떻게 정해주고 있는지 따라 약식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약식 절차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일단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절차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 맞아 보이고 다만 다시 말씀드려요. 수위가 그 회사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위인 것이다. 이런다고 한다면은 그거와 무관하게 정식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려하는 것은 이 얘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퍼져 나갈까 봐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회사가 비밀 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해서 정식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내 규정이 이 피해자가 반드시 우리 사내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직원인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MBN에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취업비치기를 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정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걸 인지한 이상 당연히 어쨌든 기본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징계 차원에서도 그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겠죠. 조사 진행하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도 뭐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거 너무 심각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라 하는데 끝내 안 되겠다. 그럼 죽어버리겠다. 뭐 도저히 이거 공개되가 이러셔가지고 그냥 약식 절차로 서로 이렇게 합의문을 그 중재에서 쓰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표를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목표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 사람을 응징하고 조직의 기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특히 노조의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한 사람이 피해당하지 않고 조직에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거다라는 걸 하면은 그냥 본인의 의사를 반하면서까지 뭘 처리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정말 사안이 너무 위중하고 막 바로 이 사람 뭐 그 처리 대상이고 막 이렇지 않은 한 그걸 중심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공표하는 거 어느 정도 공표하는 것은 근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할지 말지는 일단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좀 당연히 들어야 할 부분인 것이고 근데 보통 그 정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진 않아요. 어쨌든 뭐 누구 뭐 부장이면 누구 부장 무슨 사유로 징계 징계 수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걸 공표를 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건다?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데 그것까지 저희가 회사 내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가해자가 뻗대면서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 명예훼손 당했어 하면서 그냥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로부터 어떤 2차 가해성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지원을 통해서 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회사의 그 분위기랑 그 제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금속노조 같은 경우가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든 사안을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뭐 제목이랑 뭐 어떤 사안인지는 다 기록에 그 제목으로 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있을 때는 나중에 그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혀져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 그 시기가 지나면. 근데 그렇지 않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개하는 걸로 합의가 된 조직이 있고, 인사 그 조치 같은 경우도 MBC 같은 경우는 뭐 실명이랑 뭐 어떤 건지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합의하고 제도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있으면 짧게 한 번씩 듣고 마치죠.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후 대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관건은 애초에 다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례를 누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뭐 가장 최적의 대응 방안이다라고 논하기 이전에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다시 살펴보고 시스템을 명확히 구축해서 앞으로는 좀 안전한 그런 MBN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지경 위원장도. 네, 그 같은 제도를 갖고 있어도 의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윤범기 지부장님은 늘 밖에서 만나도 MBN 똑같은 잠바를 입고 계시고, 엄청난 애사심과 그 열정만큼은 정말 언론노조 1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기획국에서 이렇게 많이 와 계신 거 보니까 이제 제대로 진짜 뭔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뭔가 만들어질 것 같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교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